아니 아이를 학교에 안 보냈을 뿐인데 이게 왜 아동학대죠? 너무 억울하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밀치고 패대기 치고 우는 아이를 그냥 놔두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억지로 먹이고 잠을 자지 않는다고 강제로 엎드리게 하거나 입을 덮어버리는 이런 행동들 모두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그리고 유기나 방임 모두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동학대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알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고 아동학대에 대해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담자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아이를 학교에 안 보냈을 뿐인데 이게 왜 아동학대죠? 너무 억울하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신체적인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손과 발로 때린다거나 꼬집고 비틀고 핥히는 행동,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행위, 아이를 흔들고 묶고 던지는 등의 행위, 화학물질이나 약물을 통해 괴롭히는 등의 행위가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냥 귀여워서 좀 꼬집었는데 눈앞에 방망이가 있길래 그거 들고 훈육 좀 했어요. 아이가 멍 때리고 있어서 좀 흔들어 준 건데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다 성인의 입장에서 무의식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는 무엇일까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상대로 언어적 모욕과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을 통해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이에게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내쫓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여 차별하고 편애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 안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출입금지 영역에 아동을 동행하거나 가두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상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아이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있는 정서적인 학대는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적 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이의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행위,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서 안 될 법한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번째로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는커녕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자면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위험한 상태나 청결하지 못한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 아동을 놔두고 가출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버리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방임이 있고,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교에 취약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게 하는 경우 등의 교육적인 방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의료적인 방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버리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사라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도 이처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 아동학대인 만큼 처음부터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동학대에 연루가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특한 최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